2025년 4월 27일 일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2800포인트 혹은 2900포인트 그쯤에서 주식시장이 막 움직일 때는 3000포인트를 빨리 넘기고 싶은 간절함이 굉장히 컸죠. 그러다가 2300포인트를 경험하고 2400포인트를 경험하다 보니 2500포인트 정도 올라오니까 조금 이제 어느 정도 투자자들이 여유가 생긴 것 같아요. 제가 방송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3000포인트 이상에서 주식을 매수하신 분들은 2500포인트면 저거 나라 망한 거 아니야? 저거 주식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인드가 굉장히 초반에 강했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니까 그래 그냥 대한민국 코스피 시장은 그냥 2400, 500 뭐 조금 기대해보면 한 600 정도 이것도 나쁘지 않네. 이 코스피 밴드 안에서도 종목별로 수익이 나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네. 이런 거를 아마 경험하셨을 겁니다. 자, 미쓰리가 가장 좋아하는 코스피 밴드 2400에서 조금 욕심내서 2600포인트대 그렇게 지수를 잡아놓고 종목별 장세가 지속이 되면 그런 장세를 미쓰리가 가장 좋아한다. 2025년 올해는 그런 주식시장이 예상된다고 말씀드렸고요. 4월 마지막 주를 남겨놓은 이 시점, 미쓰리가 얘기했던 주식시장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였구나 라는 거를 아마 여러분들께서 경험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4월 28일부터 5월 2일까지 한 주 동안 또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것들을 또 한번 체크를 해볼 텐데 제가 방송에서 대한민국 코스피 시장 2300포인트 후반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바닥에 대한 인식은 좀 확실한 것 같다. 그래서 장중에 2400이 깨지면 어떻게 해서든지 2400포인트를 만들고 2400포인트를 만들면 어떻게 해서든지 2500포인트를 회복시키려는 그런 에너지가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가 상승했고 그리고 우리나라 주식시장 지난주 금요일 2546포인트까지 올라오다 보니까 예전 같으면요. 2540포인트도 이거 너무 낮아. 언제 3000포인트래. 막 이렇게 조바심을 냈던 투자자들이 지금 어떻게 생각이 바뀌었냐면 가만히 있어봐. 이거 2300포인트 그리고 2400포인트에서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2500포인트 중반까지 왔는데 이거 더 갈 수 있나? 다시 또 빠지지 않나? 이런 굉장히 조심스러운 그런 투자 심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 국내 증시는요, 기승전 관세였다. 그나마 트럼프가 중국과 대화하고 있다. 통화했다. 시진핑과 통화했다. 2, 3주 내에 결과를 내놓을 것이다. 라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물론 중국은 가짜뉴스다라고 부인했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뉴욕 증시 상승 마감했고 대한민국 주식시장도 오랜만에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를 해줌으로써 2500포인트 중반까지 왔습니다. 자, 4월 28일부터 5월 2일까지 4월의 마지막 주이자 5월의 첫 번째 주 NH투자증권이 예상하고 있는 코스피 예상 밴드는 2430포인트에서 2610포인트인데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5월 1일 노동절로 주식시장이 열리지 않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코스피 예상 밴드 2430포인트에서 2610포인트는 굉장한 변동성을 예상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증권사들이 큰 변동성을 예상하고 있다는 건 어떤 의미다? 잘 모르겠다. 라고 아시면 됩니다. 자, 미중 협상 가능성 그리고 대선 레이스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증권사 의견을 조금 더 면밀히 보면은 일단 상상인 증권은 국내 증시는 대내외적 거시 경제 지표에 대한 우려로 제한된 상승세를 보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대신증권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의 연준 압박 그리고 정책 번복 우려는 투자 심리 회복을 지연시키는 요인일 것이다. 다만 미국 이외 지역의 경기 회복에 힘입어서 코스피 상승 추세가 이어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단지 고용 둔화가 확인될 경우에 증시 하방 압력이 커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요. 내수 부진에 따른 중국이 협상에 나설 동기는 충분하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은
트럼프랑 시진핑이랑 전화 안 했는데? 라고 부정하고 있지만 중국이 적극적으로 무역 협상에 나설 것이다. 즉 최악은 지났다라고 보고 있는 거겠죠. NH투자증권도 마찬가지로 4월 초 그러니까 4월 7일부터 4월 11일까지 보였던 그 어마어마한 변동성 다시는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미국의 60명 넘는 무역협상단을 파견을 해서 지난 25일 미국과의 첫 관세 협상을 했는데 90일 관세 유예가 끝나는 7월 8일까지 관세를 폐지하는 목적으로 7월 패키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미국과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합니다. 미국이 병신인가요? 등신인가요? 그러면 왜 관세 전쟁을 왜 시작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60명 떼거지로 가서 어이 미국 니네 7월 8일까지 그 90일 유예인데 그 안에 관세 폐지해라 알았지? 그렇게 얘기하니까 미국이 어이구 네 알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했다라는 시대의 개소리가 나왔네요. 자, 이거는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할 거고요. 우리나라 관세에 대해서는 이게 사실 좀 복잡하죠. 왜냐하면 트럼프는요. 취임 1기에 중국을 두들겨 팼습니다. 결과적으로 실패했어요. 취임 2기 때 그러니까 트럼프 2기 때 중국만 친 게 아니라 미국이 공공의 적이 되면서 다른 모든 국가를 거의 다 두들겨 팼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 특히 중국을 비롯해서 다른 나라들이 되게 세게 나왔고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어쩌면 더 강하게 나타나기도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협상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미국과 중국이 협상이 잘 된다. 그랬을 때 트럼프가 우리나라가 제시했던 것처럼 90일 관세 유예가 끝나는 7월 8일까지 니네 미국 관세 폐지해라. 그거 우리 7월 패키지라고 부를 건데 니네도 동의해라. 그렇게 얘기했더니 미국이 어이구 알았어요.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하는데 트럼프가 과연 그럴까요? 전리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중국과 무역 협상이 만약에 안 된다면 그 긴장감과 그 불안한 요소가 증시에 반영될 것이고 그러면 어찌 보면 에너지가 집중되겠죠. 그러면 제2의 미중 무역 분쟁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미국과 중국이 관세 협정이 잘 진행이 되면 트럼프는 분명히 그게 우리나라가 됐던 다른 나라가 됐던 전리품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로 넘어가 보면 최악의 국면은 지났을 거라는 기대감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됐고 그래서 뉴욕 증시는 지난 한 주 동안 무려 4거래일 동안 상승을 지켜왔습니다. 자, 경제 지표를 보면은요. 당장 내일 4월 28일 월요일 날 4월달 댈러스 연방은행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어떻게 나올까요? 후지게 나올 겁니다. 자, 4월 29일 화요일은요. 미국의 3월달 상품 무역 수지, 2월달 S&P 케이스실러 주택가격 지수, 4월달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 그리고 3월달 구인 이직 보고서 구인 건수가 발표됩니다. 4월 30일은요. 고용지표 중에 ADP 4월달 민간 고용지표가 발표가 되고요. 미국의 1분기 GDP 성장률, 그리고 3월달 잠정주택 판매, 3월달 개인소비 지출 가격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제가 아까 4월 28일 월요일 댈러스 연방은행 제조업 지수는 후지게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3월달 개인소비 지출 가격지수를 지금 예상을 전년 동월 대비 2.2% 증가됐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2월달은 어땠느냐? 2월달은 2.5였어요. 2월달은 2.5였는데 3월달은 2.2다. 굉장히 부진한 거죠. 이게 예전 같으면요.
아이고,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는 인플레이션 지표인데 인플레이션 지표가 이렇게 둔화됐으니 이제 인플레이션이 잡혔다. 뭐 이렇게 얘기할 텐데 지금은 그렇게 얘기할 때가 아니죠. 왜? 금리 인상을 통한 인플레이션은 더 이상 잡기 어려워졌고 그래서 최근 경기 침체 우려가 불거지면서 모든 경제 지표를 다 걱정스럽게 만들었는데 특히 그중에서도 인플레이션 지표들이 상당히 급격하게 꺾이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예전 같았으면 매월 말에 발표하는 개인 소비 지출이 둔화돼야지만 연준이 인플레이션 걱정을 하지 않는데 그럴 텐데 지금은 코드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 정도로 급격하게 둔화되면 이거 진짜 경기 침체 오겠는데? 라는 우려감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거를 제가 예전 방송에서 금리 인상으로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는 시기는 아니다. 그럼 인플레이션을 뭘로 잡느냐라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에게 질문을 하신다면 경기 침체라는 단어가 인플레이션을 잡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최근 경기 침체라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고 그러다 보니 소비자 물가지표, 생산자 물가지표, 기타 등등 인플레이션 관련 지표가 모두 둔화되는 모습. 소매 판매도 둔화됐습니다. 단지 내구재 수주는 증가됐는데 그 이유는 그리고 4월 중순쯤에 발표됐던 소매 판매도 그동안의 어떤 둔화를 깨고 증가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 이유는 관세 전쟁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미국 국민들의 사재기가 반영이 된 것이다. 이런 것까지 경제지표에 반영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3월달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가 3월달에 2.2% 정도 나올 것이다. 상당히 둔화된 지표입니다. 예전 같으면 인플레이션 걱정 안 해도 되겠네라고 환호성을 내야 될 상황인데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아니라 진짜 경기 침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가 더 커질 수 있는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5월 1일 목요일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노동절로 주식시장이 열리지 않습니다. 목요일이니까 미국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되고요. 그다음에 4월 달 ISM 제조 PMI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5월 2일 날 4월 달 노동부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예상치 15만 명 증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3월 달에는 20만 9천 명 정도 증가됐다고 했는데 3월 달 대비 상당히 둔화됐죠. 한 5만 명 정도 둔화될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업률은 4.2% 유지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징적인 게 뭐냐면 다가오는 한 주 동안 지금 여러분 미국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어닝 시즌입니다. 근데 이놈의 트럼프 때문에 어닝 시즌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어느 정도 좀 꼬리를 내리고 꼬리를 내려서 이제 또 그냥 쥐 죽은 듯이 가만히 있을지 아니면 또 나발나발 거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어닝 시즌을 지금 진행시키고 있는 미국은 다가오는 한 주 동안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그다음에 메타 플랫폼스, 즉 매그니피센트 7 중에 4개 기업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와 뉴욕 증시에 대한 전망을 증권사들 의견을 쭉 종합해서 보면 국내 증시는 대부분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Bad is good. 나쁜 것은 좋은 것이다. 자, 그게 어떤 의미냐?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 연준이 금리 인하할 거 아니야. 약간 이렇게 보는 분위기인 것 같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증시 낙폭이 워낙 컸던 만큼 지금 뉴욕 증시가 상승하는 거는 데드캣 바운스다. 즉, 고양이가 떨어져서 죽기 직전에 이렇게 튀어오르는 데드캣 바운스, 죽으려고 하는 고양이가 바운스한 그런 분위기가 나왔을 뿐이다. 라고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다라고 보는 전문가 의견이 좀 다수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전에는요. 어머 어떻게 2,500포인트에서 주식 투자를 하니? 이랬었단 말이에요. 그죠?
작년 7월 달만 하더라도 2896포인트까지 갔던 코스피다 보니 그 이후에 뭐 2400포인트도 깨지고 막 그런 상태에서 대한민국이 망할 것 같은, 증시가 폭망할 것 같은 그런 느낌만 갖고 있다가 이제는 어느 정도, 그래 미쓰리가 그러던데 지금 2500포인트는 딱 대한민국에 딱 주제 파악하는 그 포인트 때라더라, 그런 것 같아 라는 공감대가 형성 중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한 단계 레벨업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2600포인트를 노려봐야 되는데, 2600포인트 지금 2600포인트까지 치켜 올라가기에는 에너지가 좀 없습니다. 재료도 없고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미국 주식시장 분위기를 따라가야 되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요, 뭐 데드캣 바운스라고 보는 전문가들도 있지만, 저는 다가오는 한 주 동안 트럼프가 또 어떤 이슈를 만들어낼지 모르겠습니다만, 다가오는 한 주 동안은 댈러스 연방은행 제조업 지수, 그다음에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ISM 제조업 PMI 지표가 발표가 될 겁니다. 게다가 개인 소비 지수 가격 지수 2.2%밖에 상승되지 않는다라는 거면, 예전 같았으면은 인플레이션이 완화됐네 좋아했을 텐데 지금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경제 지표가 아마 줄줄이 부진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경제 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면 와, 금리 인하하겠다 라고 좋아해야 돼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면서 주식시장이 막 금리 인하에 대한 호응을 보이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다가오는 한 주 동안의 경제 지표를 보면 금리 인하 기대 바로 직전에 보여줘야 될 어떤 우려가, 야, 줄줄이 경기 침체 보여지는 경제 지표가 졸라 후지게 나오는데, 야,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경제 더 안 좋은 거 아니야? 그래서 트럼프가 꼬리 내린 거 아니야? 아니, 그런데 경제 지표가 이렇게 안 좋은데 트럼프는 여전히 관세 전쟁 하겠다고 지랄하고 있는 거야? 뭐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의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즉, 포인트는 부진한 경제 지표들을 보면서 경제를 걱정하는 시각들이 더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여러분 근데 또 꼭 부정적인 건 아니에요. 왜? 그런 분위기가 나와야지만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거든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인생은 쓴맛을 겪어야지 단맛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주 달콤한 금리 인하를 얻기 위해서는 꼭 그 전에 경기 침체라는 걸 겪어야 돼요. 제가 작년 8월 달에 경기 침체 이야기 나왔을 때, 증시가 크게 흔들렸을 때, 그리고 작년 9월 달 초에도 마찬가지로 8월 달 같진 않았지만 그래도 경기 침체 우려로 증시가 흔들렸을 때 제가 방송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9월 달 경기 침체 이슈가 부각되는 거는 9월 달 50bp 금리 인하를 하게끔 하기 위함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것처럼 이제 5월 초가 되면, 5월 6일부터 5월 7일이 되면 5월 달 FOMC 회의가 열리는데, 지금 이대로 가면은요,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기가 되게 애매해져요. 왜냐하면 마치 금리 인하를 그냥 당연하게 해버리게 되면, 아유, 저 제롬 파월 저거 트럼프한테 쫄았구만, 이런 분위기 될 수 있거든요. 연준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상태로만 간다면 연준은 쉽게 금리 인하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럴 때 연준이 필요로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부진한 고용지표, 부진한 경제지표들이 줄줄이 막 발표가 되면서 연준은 트럼프 때문이 아니라 미국 경기 둔화 혹은 경기 침체를 걱정해서 금리를 인하해야 될 거라는 명분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다가오는 한 주 동안은 4월 말이자 5월 초 미쓰리가 생각하고 있는 주식시장의 그림은 뉴욕 경제 지표들을 보면서 미국 경제를 걱정하는 그런 이슈가 좀 더 부각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트럼프의 이슈는 최악은 지났다라고 보고 있는데, 제가 최악은 지났지만 막 흥분할 때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경기 둔화 우려, 경제 지표가 부진하네, 뭐 이런 이슈들을 계속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그런 분위기 속에서 나오는 어떤 그 우려스러운 이야기에 너무 집중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한 과정은
5월달 금리 인하를 끌어내기 위함이기 때문에 만약에 다가오는 한 주 동안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면 저거는 5월 달에 연준이 금리 인하하고 싶어서 그런구나라고 너무 크게 문제를 확대 해석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장세는 종목 장세입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 코스피 밴드 딱 잡아놓고 종목들로 주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무 지수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경기 침체 이야기, 경기 둔화 이야기 나와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단지 흥분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공포를 느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4월 말이잖아요. 지금 미쓰리가 올해 예상했던 주식시장 지금 2025년 3분의 1을 보내는데 대략 미쓰리 생각대로 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위기가 조금 더 이어질 거예요. 하반기까지도 그렇게 될 거니?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또 하반기 증시를 또 따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어쨌든 당분간은 이런 분위기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언제 코스피 3,000포인트 가나 그런 걱정 그런 기대보다는 당장 눈앞의 종목들에 집중하셔서 매매 잘하시고 그다음에 너무 흥분하시거나 공포심 느끼지 않으시는 게 지금 주식 투자자분들이 가장 가져야 될 기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돈다방 미쓰리는 안 합니다. 그리고 5월 29일 화요일 날 뉴욕 증시 과연 4월달 댈러스 연방은행 제조업 지수가 얼마나 망가져서 나올지 제가 잘 체크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4월 마지막 주입니다. 4월 마지막 주이자 5월 첫 번째 주고 5월달 들어가면 막 가정의 달이라고 이런저런 행사 많고 막 정신 없거든요. 다가오는 한 주 동안은 2025년 3분의 1 잘 마감하시고 또 마지막 달인 만큼 4월달 정리도 잘 하시고 5월달 계획도 잘 세우시길 바랍니다. 저는 화요일 날 방송에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